안녕하세요. 시간을 넘는 지혜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예진이고요. 오늘도 김창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저희 성공 법칙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했다면 저희 엄마 아빠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언젠가는 중년이 돼요. 이 중년의 시기가 인생의 midlife crisis라고 영어에서도 midlife crisis, 인생의 중년에 뭐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에 정말 성공 법칙이 필요합니다. 중년이 어렵거든요.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중년 때는 일단 몸이 이제부터 고장이 한두 개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부부 사이가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또 불만이 아주 쌓였던 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높고 네. 또 자녀들도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춘기나 아니면 대학생이거나 네. 이런 자녀들 문제가 또 부부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툼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년의 시기는 정말 이 성공의 법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위기가 정말 많네요. 그런데 중년 때는 또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바쁠 때거든요. 이 조직 안에서도 지금 거의 이 부장 이상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책임도 많고 연봉도 많은 만큼 그만큼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년의 시기에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의 성공의 법칙을 자식이라도 좀 걸어놓고 부모님께 한번 봐달라. 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년은 저는 40, 50대, 60대 초반까지도 중년으로 봅니다. 네. 이 중년의 첫 번째는 배우자를 제발 좀 챙겨라. 배우자를 챙겨라. 예. 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배우자를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한 1, 20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져요. 자식에 올인하게 되고 배우자는 원래 있으려니 하고 배우자가 넘어지든 병이 나든 똑바로 해 이런 잔소리는 해도 뭔가 챙겨주고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잘 챙겨라 이 말은 배우자의 건강까지 정신 건강까지 육체 건강까지 반드시 배우자가 챙겨야 됩니다. 저는 한쪽 배우자가 몸이 병들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반쪽의 배우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배우자를 챙기라고 하냐면 이 남자든 여자든 중년이 되니까 큰 수술을 한두 번씩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타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네. 그럴 때 바로 이게 시그널이거든. 건강이 이제 젊을 때처럼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내가 한번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제 자식 때문에 자식에 늘 신경 쓰다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건강을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러니까 아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하고 난 뒤에 몸은 나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내를 만들까 생각해서 유도한 것이 테니스 같이 치자. 테니스 같이 치자 한다고 여자가 테니스 안 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테니스를 치느냐. 네. 40대 후반이니까. 그러면 바로 테니스 코치한테 레슨비를 맡겨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가요. 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 테니스장으로 유도했고 지금 그게 너무나 제가 50대 때 가장 잘한 것으로 꼽으라면 아내를 테니스장으로 유도해서 함께 테니스를 지금도 테니스를 같이 즐기고 있거든요. 네. 해외 투어 가고 이럴 때 테니스 라켓 들고 가서 거기서 같이 치고 네. 이렇게 그때는 이걸 상상을 못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덤으로 챙기면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챙기라는 말은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자녀에게 올인하면 결과적으로는 자녀는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손을 떠났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시행착오하고 그걸 지켜봐주고 격려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엄마 아빠가 완전히 애들을 실수도 못하게 하고 니는 꽃길만 걸으라고 어리석은 부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꽃길만 인생은 누구도 꽃길만 걸을 수가 없고요. 꽃길만 걸은 인생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 보호 아래 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려라. 그럼 내가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제시해 준다. 네 눈물은 네가 스스로 닦는 거야. 그런 시행착오를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라고 실패를 격려하게 해야 실패를 격려해 줘야죠. 너는 실패 절대로 하면 안 돼. 꽃길만 가 꽃길만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어차피 누군가는 인생 살면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꼭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를 챙기는 일을 중년에 하라. 두 번째는 네. 건강 관리를 체계화해라. 건강 관리. 예.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20, 30대, 40대까지는 사실 건강 굳이 안 챙겨도 건강 나빠졌다는 몰라요. 그러나 40대 돌연사고 우리나라 최고 많아요. 전 세계에서. 술 마시고 안 돌보고 야식하고 2차, 3차 가고 이게 40대 후반 50대는 반드시 여자든 남자든 나타납니다. 그때 가면 늦다. 그래서 40대가 딱 오면 반드시 부모가 안 챙기면 자식이라도 잔소리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몸을 안 챙기느냐. 40, 50대 몸이 뚱뚱하거나 과체중 이건 단순히 유전자나 이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반증이에요. 서양에서는 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봐. 제가 유학 시절에 그때 배운 거예요. 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했다고 보면 된다. 왜죠? 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녀요. 카드든 뭐든 다 이런 다른 방식으로 갖고 다니는데 지갑에 현금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네.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아, 담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로 이렇게 봐요. 현금 많이 갖고 다니고 네. 담배를 여전히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 실패자로 봅니다. 서양의 기준이라는 거죠. 나머지 네. 하나가 뭐냐면 서양의 비만인들이 많습니다. 비만. 비만을 관리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실패자로 그 사람들을 봐요. 네. 그리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몸 관리하고 헬스하고 해가지고 날씬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네요. 떠올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양의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갱년기 때 인생과 함께 내 건강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챙겨야 된다. 그것이 자녀에게 나중에 이 부담을 덜어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세이브하는 기준이기도. 그 돈 병원에 들어갈 돈으로 해외여행도 충분히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연결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반드시 챙겨달라. 갱년기 때. 네. 1번, 2번을 같이 하면 좋겠네요.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챙겨라.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네. 이상적이고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은 그렇게 하느냐? 나 그렇게 한다. 오.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남에게 권해본 적이 없다. 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권하지. 나는 못하면서 당신들 하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실험해보고 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주제 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 그래야 자식도 그것을 본다. 자식이 부부가 늘 싸우고 이러면 애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내가 선택한 배우자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중해 줘야 되겠죠. 내가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좀 그런 절제 있는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이 나를 존중해 주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 자부심을 갖게 돼요. 네. 그런데 아이들의 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눈만 뜨면 싸움하고 싸움하면 아주 꼭 뭘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면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도 망가뜨린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늘도 돕는 자가 되라. 하늘도 돕는 예. 자가 되라. 왜냐하면 중년기 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네.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지만 여기저기 요구하는 데도 많고 보살펴야 될 것도 많고 자녀도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배우자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중년기 때는 여자도 남자도 매우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하늘도 나를 돕도록 만들려면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 제가 왜 이 하늘도 돕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을 썼느냐면 네. 그 반대 표현으로 하늘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도 나를 돕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를 다시 한번 추스르고 그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저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중년의 시기에 내가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으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늘도 복을 갖다 줘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늘도 돕는 자가 되라.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노력이 필요할 때다. 많은 것을 포함한 세 번째 진인사 대천명까지 예. 이야기를 해봤고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네. 새로운 삶, 뭐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움이요. 네. 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더 들어버리면 새로운 배움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중에 노년기에 성공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평생 배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년기 때 나는 술이나 마시고 배움은 끝. 무슨 책을 보고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배움을 멈춰버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네. 저는 그래서 꼭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란 것은 붓글씨를 도전하든 노래를 도전하든 드럼을 도전하든 그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새로운 그것도 도전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보면 또 새로운 배움의 길이 열립니다. 네. 아니면 내가 인문사회학 쪽을 전공했으면 자격증에 도전한다든가 은퇴 후의 삶을 내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은퇴하고 나오면 막막해집니다. 네. 그래서 중년기 이때가 바로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배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번째 도전해라까지 왔고요. 네.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도 제가 있지만 네. 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년에서 이런 걸 본인도 공부 좀 해보라. 고민해보라는 것이죠. 중년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 중년에 요즘 분들 보면 유튜브도 공부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이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뭐 제가 준비한 걸 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뭘 해볼까? 저는 공자님 말씀 이런 거 보고 나면 공자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두 가지를 뭘 추가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공자님의 입장이라면 공자님 20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이나 지혜가 지금도 통용되지만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공자님의 입을 해서 뭘 하나 해볼까? 저같이 이제 성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 네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 평범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놓친 부분을 한번 찾아서 나는 이걸로 5개로 삼겠다. 내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파트너는 내 배우자는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년기의 성공 법칙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챙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챙겨라. 세 번째는 하늘이 돕는 자, 진인사 대천명을 항상 기억을 하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삶,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5번째 성공 법칙은 뭔지 궁금해지네요. 교수님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5번째 성공 법칙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신다고 네. 하십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